자, 여기 클럽이 대전이면서 여기 클럽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전이면서 포지션이 여기 포지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비수인 선수들의 평점이 여기 있어요.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한 자리 표시니까 2를 쓰면 되겠네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업 중에 반올림을 하니까 당연히 라운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뭐를 써야 돼? 카운트 if s를 써요? 에버러지 if s를 써요? 에버러지 if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에버러지 if s니까 에버러지 if s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와야 돼. s가 붙은 거는 sum이나 average는 계산할 범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평점 범위를 잡으시고, 자, average 넣어주시고요. 자, average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오시고, 계산할 범위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127개까지 나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지하고 되어 있으니까 클럽 범위를 잡으시고, 클럽 중에서 어디라고요? 대전. 그래서 클럽 범위 잡으시고 조건은 대전. 대전 잡으시고, 두 번째는 포지션 중에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 수비수. 그럼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포지션 범위가 되고 조건이 수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7.16이야 하는 평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버러지 if s를 써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해요. 그럼 반올림이니까 에버러지 앞에 가서 라운드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둘째 자리에서 한 자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1을 써주시면 돼요. 1. 그럼 7.2가 나왔습니다. 7.2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버러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에버러지 if를 써야 되는 이유,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I3에서 I10의 범위의 의미가 뭐지?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동영상 보고 작업하더라도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 다 써드렸었잖아요. 가로 열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large라는 함수와 small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얘는 범위를 주어지고 번째를 넣어주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게 small이에요. 그 다음에 large는 몇 번째 큰 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large와 small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좀 빈도가 높은 거예요. 자, 우리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큰 수와 첫 번째 작은 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큰 수, 세 번째 큰 수, 뭐 두 번째 작은 수, 세 번째 이런 걸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large와 small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에서는 납입 총액에 여기 납입 총액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값 그러면 맥시멈, 최소값 그러면 미니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large하고 small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수 빼기 첫 번째 작은 수예요. 그 범위 번째만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맞으라고 나온 문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LA 넣어주시고 large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면 범위 번째 납품 총액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 총액 범위 잡으시고 K번째에선 2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빼기 차이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빼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이 범위 번째 최소값이니까 첫 번째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째를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1. 그러면 얘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구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우리가 매일 했던 내용이잖아요.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소수점 잘라주고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 이거 15선에서 제가 매일 연습하라고 했던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게 나왔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넣으시고 AV 넣어주시고 김두한이 세 과목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해주시고 이 평균값을 인티저를 한다 했네요. 자, 유리님 int 함수의 의미는 뭐예요? int 작은 정수. 그래서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그냥 인수가 하나짜리예요. 가로 닫고 엔터해서 평균의 결과에 소수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작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7은 마이너스 5로 가는 작은 정수예요. 그리고 번호에 따라 해제는 추주 함수에 의해서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 이거는 매일 연습했던 거라면 문항이 되시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에서는 라지 빼기 스몰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고 4번 문제에서는 에버러지 인티저 추주 함수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정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여기 5번 문제와 1번 문제가 아주 극악무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5번하고 1번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걸리면 못 풀어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와 수험 정보표를 이용하여 날짜 빼기 종목으로 표시하세요. 날짜와 종목, 여기 보면 이제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를 표시하는데 날짜는 수험번호 앞에서 4개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종목은 수험번호의 5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죠. 1이면 워드, 2면 커마 1급 이렇게 종목을 표시해서 V룩업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이 범위에서 2열에 있는 값을 뽑아요. 자, 써님 방법은 뭐를 쓰면 될까요? V룩업의 방법 0. 근데 얘가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1을 써도 답이에요. 답이 2개가 돼요. 0과 1.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값들이 존재하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미드에 의해서 수험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건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 자, 그럼 여기에서 는 1을 하면 true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false가 나와요. 여기는 문자 1이고 여기는 숫자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찾고자 하는 값이 워드에 있는 이 번호가
같은가 안 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했더니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건 문자 1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vlookup에 의해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야 하고 절대 주소 2열에서 0을 써요. 그럼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전부 n/a로 못 찾겠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미드에서 뽑힌 건 뭐라 그랬어요? 문자. 여기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곱하기 1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화된 숫자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숫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찾으면 얘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 뭐 하라고요? 수험번호 앞에서 4개를 뽑아서 붙이라 그랬잖아요. 레프트에 의해서 이때 또 마법사 들어가면 vlookup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서 AND로 결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따옴표 빼기 따옴표 AND 하는 형태로 결합을 해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레프트 하시고 AND 빼기하고 미드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하고 AND 빼기 놓고 AND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드를 하고 곱하기 1이라는 작업을 하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곱하기 1을 하는 이유가 문자화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게 곱하기 1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서 사용하는 문제가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그 value는 문자화된 숫자를 넣어주면 얘가 숫자로 변경해 주는 게 value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value라는 함수도 알고 있고 그런 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차라리 value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걸 알고 있는데 이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예 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 찾아야 된다는 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하나를 뽑은 거하고 얘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n/a라는 오류가 메시지가 나오면 문자 1하고 얘 1하고 틀린가 하고 이걸 비교하는 작업을 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이 생각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왼쪽에서 레프트로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결과는 문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이 숫자예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날짜를 먼저 뽑겠습니다. 능하시고 미드 들어가겠습니다. 미드가 아니죠. 레프트. 자, 레프트 왜 이렇게 급해? 자, 레프트 하시고 마법사 들어와서 수험번호에서 앞에 네 글자가 이제 응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번호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D 하시고 따옴표 빼기 따옴표로 다음에 종목을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ND를 하나 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 결합 문제와 vlookup 문제가 이제 겹쳐진 거예요. 자, 레프트를 먼저 하시고 왼쪽에서 4개를 뽑으시고
그 AND하고 따옴표로 문자를 결합해 주시고 빼기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드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수원 번호에서 5번째 하나를 뽑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문자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작업에서 들어갈 거는 여기가 숫자 1이에요. 그래서 문자화되는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뭐 특별한 변동은 없죠. 그리고 나서 요 미드 앞에다가 이제 vlookup을 넣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vlookup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0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랬더니 0을 넣었더니 값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값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워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뽑을 범위의 이 번호는 숫자구나 하고 답이 안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한번 해보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먼저 얘도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뭔 얘기야? 이제 이거예요. 반납 예정일은 대여 일자 더하기 5일이에요. 그 5일인데 반납 예정일이 주말, 토요일인 경우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세요. 요일을 계산하는데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번이요. 월요일이 1번 누르는 건 위크데이의 2번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능하시고 요 날짜가 있어요. 여기다 대여일이 5일이에요. 그러면 이날 반납을 하는 거야. 이날. 그러면 얘가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요일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서 더하기 5 한 게 반납 예정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날 반납하라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은 그냥 그 날짜에 반납하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월요일날 반납하는 거예요. 얘는 중첩 if 문제예요. 자, 반납 예정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위크데이에 의해서 구하고 그 값이 토요일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반납해야 되니까 이틀을 더 있다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납 예정일이 7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얘가 위크데이에서 보면 7번이 나오겠죠. 7번. 일요일이니까. 1번부터 시작하니까. 일요일이면 월요일 반납하니까 반납 예정일이 6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토요일일 때 월요일로, 일요일일 때 월요일로, 평일일 때는 평일로 하는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까다로운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납 예정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평일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예요? 위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크데이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방법을 2를 써서 요일에 대한 숫자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6, 7, 2 이렇게 날짜의 반납 예정일에 해당되는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구해진 거잖아요. 6이면 토요일이에요. 7이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6인지 7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6이야 그러면 토요일이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니까 조건을 복사하고 얘는 반납 예정일이 어떻게 돼요? 대여 일자에다 더하기 5한 값에다가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월요일로 가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문제가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정답에는 여기가 7이 돼 있단 말이에요. 프린트물 정답에 보면 이게 7이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그만 책 꺼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책에 24년도 상시 4회 그 1번 문제 볼게요. 116쪽. 여기 보면 if weekday의 B3 더하기 5,2의 6은 B3 더하기 7이라고 나와요. 여기 7. 117쪽의 정답을 보면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동그라미 치시고 5 더하기 2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7이라는 값이 5 더하기 2 한 값이에요. 반납 예정일이 토요일이니까 이틀 후에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첩 if니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인 다음에 토요일을 판단했는데 이번엔 일요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7이야? 그러면 또 반납 예정일이 오늘 날짜에 더하기 5한 날이 반납 예정일이잖아. 여기다가 일요일이니까 더하기 1을 해서 월요일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정답에는 거기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B3 더하기 6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B3 더하기 5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6이라고 안 쓰고 B3 더하기 5 더하기 1에도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는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대여 일자에다가 5일 후에 얘는 평일이란 말이에요. 평일이면 이렇게 대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날짜가 일반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간단한 날짜로 넣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센서식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경우에 날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반납 예정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고 그 값이 토요일이에요 하고 판단한 다음에 토요일이니까 반납 예정을 이틀을 연기해야지 하고 B3 더하기 5 더하기 2로 하시고 아니면 얘가 다시 7로 일요일인지 판단을 하시고 반납 예정일에다 더하기 2를 해서 월요일로 넘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